남자들은 카푸어가 되는 거죠. 차가 나의 삶을 의미해 주는 거라. 그 다음에 여자들은 명품, 가방이 나를 의미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찾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이런 것까지 가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진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라벨의 삶을 꿈꾸고 있지만 결국에는 워라벨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워라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인데, 워크는 뭡니까? 노동이죠. 라이프는 뭐죠? 삶이죠. 삶. 의미.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는 19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일이 곧 삶이요. 회사의 부장이면 그 부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산업화에서 뭐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년이 있었고, 정년이란 개념과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무엇까지 다 달려 있었냐면은, 일과 노동 자체가 뭐가 됐냐면은 사명감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죠. 그래서 몽둥이도 들고 좀 그랬었던 것도 있고, 좀 오버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으로, 아니면 직장인이면 임원이 되거나 경영을 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최고가 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이게 IMF가 딱 오면 뭐가 안 되냐면 그 고용이라는 게 깨지는 거죠. 평생 고용이 안 되면서 뭐 버리게 됩니까? 이게 나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원래는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죠. 직장과 직업이 뭐가 다르죠? 직장은 어떠한 내가 머무는 곳이었다라면, 직업은 그냥 일하는 곳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직장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면 이 직업에서는 의미는 사라지고 돈만 남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니까 이 의미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에는 의미와 돈이 다 있었다면 직업이라는 것은 돈만 있단 말이죠. 이 의미를 직업에서 못 찾으니까 어딘가에서 찾아야 돼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이런 데 써야 되겠구나 라면서 이 라이프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옵니까? 소비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생산성이 있었는데, 생산하는 수단이 일이었죠. 그래서 생산이 곧 나의 삶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지만 버는 시간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시간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버는 시간과 쓰는 시간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가 넘어오면 2000년에서 2010년 정도가 되면은 욜로가 나오죠. 뭐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뭐가 제일 강해져요? 인생이잖아. 내 인생, my life. 삶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되죠. 그럼 이 뭐가 극대화되는 겁니까? 소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소확행 이렇게 되는 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뭐야? 안 되거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시간을 일하는 데 쏟으면 그게 곧 삶이었단 말이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워크가 라이프가 되는 거죠. 소비가 돈 버는 시간을 잡아먹기 시작하죠. 소득에 쏟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에 쏟는 시간이 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 워라벨이 1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야근, 약 먹듯이 했고 야근 수당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60시간 12시간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죠. 나 요것만 일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생산성이 줄어든다고. 물론 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으로만 보면 절대적인 시간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라이프가 엄청 커지고 이제 요만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밀리기 시작하죠. 왜? 의미가 중요하니까. 의미. 그래서 나를 규정하는 게, 예전에 나는 직업이 의미해줬는데 지금의 나는 소비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가 의미해주기 위해서 남자들은 카푸어가 되는 거죠. 차가 나의 삶을 의미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명품, 가방이 나를 의미해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찾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이런 것까지 가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몇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를 규정하는 게 오마카세, 또 호캉스,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다 SNS를 통해서 나를 의미한다고 자꾸 세뇌시키고 있다고. 스스로가 해변에 발 딱 올려놓고 커피 한 잔, 칵테일 한 잔 딱 올려놓고 아 이게 나야, 이게 지금의 이런 문화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다 뭐 합니까? 자동차나 명품인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소비라고. 소비. 이런 걸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 근데 인생에서 이 돈을 버는 시간들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야? 한방.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투자. 그래서 영끌, 코인. 자, 이런 걸 하면은 행복해지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가 이게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못하죠. 빚을 갚는 삶을 산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졌던 빚들이 나를 강팍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라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시간에 사명감이 있었다고. 사명감. 이 사명감이 야근도 했고 나를 직업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뭐는 자꾸 갖고 싶어 해요? 의미를 갖고 싶어 하는 소비를 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시간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거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죠. 그냥 흐르는 이런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쉬고 충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간은 의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규정하는 시간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사나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냐?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은 의지가 되고요. 이 의지가 계속 이렇게 쓰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쓰는 것은 필수 소비라고. 여기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쓰는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결과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자, 카푸어들은 왜 삽니까? 차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왜 자랑을 해야 되죠?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있어 보이기 위한 삶. 카푸어를 예를 든다면 카푸어는 있어 보이기 위한 삶이죠. 똑같이 모두 명품요. 그 다음에 오마카세,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SNS에 있으면서 보이기 위한 삶을 산다고. 현실은 아니지.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소비를 하면서 나는 나의 인생은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요.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철학책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지식을 머릿속에 쌓으면서 아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 종교에 시간을 많이 쏟는 사람들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었어요? 내 직업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지금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로 가냐? 소비로 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잘 살고 있고 너네가 부러워하는 삶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꾸 보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시간보다는 소비하고 증명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삶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워크 앤 밸런스,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삶의 의미를 자꾸 소비 쪽에서 찾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다 생산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일에 관해서 하나 더 해야겠다. 우리가 일에 대한 관점을 잘못 잡기 때문에 자꾸 소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일, 노동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직업이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한데 돈을 버는 일입니다. 이것도 일이죠. 두 번째는 배우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것도 일이고 노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내가 주말에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일이죠. 네 번째는 집안일도 일입니다.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더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한때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런 쪽으로 배분이 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나를 다시 규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직장의 부장이, 과장이 나의 사명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돕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다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뭘로 다시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냐? 일로 다시 규정하는 거다. 그래서 핵심은 워크 앤 라이프가 아니라 라는 식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